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2,000자 이에 대한 표만자 해례입니다. 이번에는 우물, 정, 짜다, 구 어떻게 표문자로 해례할 것인가 함께 보시죠. 뚫을 꾼의 기본 문자, 그는 문자가 되죠. 여기에 뚫을 꾼이 있습니다. 여기에 삐침별이 부과되어 이런 문자가 구성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문자는 없습니다. 제가 삐침일이라고 부여했죠. 이 문자에서 다른 문자들이 파생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이가 부과되면 우물정이 돼요. 우물정. 이 문자가 획수가 많아지면 직선상형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경이 있죠. 멀경이 두 제의 형태로 부과되어 이런 문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짜다 구가 돼요. 짜다 구. 우물정의 표문자 해례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들이 있죠. 이런 해례 문자들이 있습니다. 후익으로는 직직곡으로 되어 있어요. 직직곡. 이것은 후익으로 쓰면 이응이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 조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 선광이었어요. 선광. 그리고 선 이 상태에서 선단, 후단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표음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물정자 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일한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 여기 또 후익은 다 직직곡이에요. 직직곡. 그러면서 여기는 호호선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선광, 선단이 돼서 0이 되어서 0. 그리고 여기에서는 곡이었습니다. 곡. 그래서 조합하면 이거의 반음이 되죠. 2분의 1이 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광이 되면 이 음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광 선단이 되면 엉이 되는 것입니다. 엉. 그래서 두 해례 문자를 조합하여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옵니다. 두이 상형이죠. 이거 직직선과 직직곡이었습니다. 곡. 선광, 선단 0이었어요. 그리고 요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호호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등정도 1.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면 0이 됩니다. 0. 여기에서는 무엇이 변했나요? 요것이 변했죠. 직직곡으로 변했습니다. 직직곡. 그래서 광동 선단이네요. 그래서 잉이 돼요. 잉. 그리고 호호선과 이거의 조합은 선광장동이면 1이 되죠. 열이 되죠. 열. 두 개를 조합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열에 선광 선단하게 되면 여가 되죠. 여기에 이응이 부과돼서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것을 바꿔봤어요. 그 직직고 선광 선단했더니 엉이 되었습니다. 기본 문자가 같죠. 그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직직국과 직직국의 광동선단 이거죠. 이거의 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쓸 때 이런 문자들이 있었어요. 우물정자. 우물정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개의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경이라고 되는 경우 경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상형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짜다 구의 표문자 분석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었죠. 그리고 두이가 있고 그러면 우물정이 되죠. 우물정. 이 상태에 멀경이 가서
두제의 형태로. 그리고 두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한일 플러스 나가다 염으로 해석하는 경우 있고, 나가다 염 본자는 이게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멀경의 임금왕 형태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무언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멀경을 보겠습니다. 직직선과 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후광선단이 되니까 양이 되죠. 양. 여기에서 직직곡으로 변했네요. 곡. 광동장동이니까 이거죠. 요거에 반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후광이 됐어요. 후광선단이니까 앙이 됐어요. 앙. 요것은 그냥 우예요. 직직곡과 곡구선의 집합 후광선단 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다 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자를 보시죠. 이렇게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에 후광선단이 야예요. 야. 그리고 요 모양은 여기에 오죠. 그래서 직곡곡입니다. 직직선, 광동장동, 바늘이죠. 바늘을 후광 선단을 하게 되면 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가 됩니다. 그리고 요 형태를 앞으로 바꿨죠. 이렇게. 그래서 직곡곡과 직직선의 조합에 후광선단 우. 그리고 직직선 1에서 우로 해례가 됩니다. 우. 이런 형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직선과 직직곡, 요거가 양이죠. 양. 그리고 이것이 반일입니다. 반일. 그래서 이것은 조합을 하게 되면 앙이 되죠. 앙. 이번에는 이것이 앞으로 갔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구수록을 쓸 때를 생각해서 한번 해례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문자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보겠습니다.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 요 부분이죠. 광동, 양동, 1.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여 봤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10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멀경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좌측 있는 문자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요게 다르지요. 요거 이 부분을 여기가 직직선이죠. 선. 그래서 후광 선단으로 야로 되는 거죠. 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선전 요것만 바꿔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늘이 되죠. 바늘. 즉 이것이 후광 선단이었습니다. 바늘을 후광 선단을 적용하면 우가 돼요. 우. 그리고 이건 이 부분을 바꿔봤죠. 이 부분을. 그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형태에도 많은 것들이 표현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자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짜다, 쿠. 이때는 이렇게 써줘야겠죠. 세 개를 다 써줄 수 있지만 이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 첫 핵에 뭐가 나옵니까? 음의 경계, 음계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가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특이한 건 없고 마지막 부분이 곡호선으로 되어 있어요. 곡호선. 곡호선이니까 이응이 되죠. 이응. 광종, 장동의 이응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후광선단이 됐어요. 후광선단. 그랬더니 양이 됐습니다. 양. 이 상태에서 뭡니까? 요 부분이 바뀌었지요. 직직선에서 직직구. 그러니까 이음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 되면 앙이 된다고 하는 거야. 앙. 동일하지. 이번에는 두 번째 걸 바꿔봤죠. 여기 세 번째 걸 바꿨고. 그래서 동일하게 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획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자를 보시게 되면 언덕 강이죠. 강.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면서 이것이 가장 무난할 듯 합니다. 첫 택의 음계를 정해주는 게 좋지요. 그놈의 한자 12,000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문자이다. 이에 관한 저의 저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